저번 시간에 꽃망주라는 단어를 제가 실었었는데 꼰대와 유망주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꼰대로 발전하기 직전의 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신조어고요. 제가 바라는 바가 꽃망주입니다. 꼰대와 유망주. 좋은 말을 합친 것 같은데 그래서 모쪼록 그렇게 발전됐으면 제가 좋겠고요. 저번 시간에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남은 틀리다 라는 내로남불을 한자로 번역한 말을 달았었는데요. 아시탑이라고 맨 마지막 문제로 다뤘습니다. 저번 주에 그 다음에 장삼이사도 했던 것 같고요. 금상첨화도 다뤘었고요. 저번 시간에는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를 사러 갔고 문제는 많이 내놨고요. 제가 다른 분이 혹시 더 계시면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서 열린산책님 보이시죠? 제가 이게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이론 사자성어 사전 제1권 기역에서 미음까지 이게 제가 전에 사전 만든다고 사자성어 사전 만든다고 했던 건데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안 보이네요. 이 첫째 책이 기역에서 미음까지인데 이게 400여 표지가 되고요. 406페이지.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더 큽니다. 두 번째 거는 비읍, 시옷, 이음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사자성어 퍼즐 방송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문제를 어차피 녹화가 중요한 거니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는 두 자짜리부터 먼저 할까 합니다. 두 자짜리로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즐 아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먼저 가로 8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가로 8번인데요. 보이시죠? 눈과 서리를 아울러 이루는 말. 가로 8번은 여기 세로 1번의 8입니다. 눈과 서리.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두루 인정받는 설. 통설이라고 하고요. 제가 원하는 답은 똑같은 말인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둠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요. 눈과 서리를 아울러 이루는 말.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함.
비상은 열린산책님 비상하셨는데 비가 아니죠. 비는 한문으로 하면 이제 우가 될 텐데 앞에 상자를 씁니다. 상, 서리 상자겠죠. 서리상. 상, 비, 눈과 설이라 했으니까 설이와 눈, 상설입니다. 상설. 눈과 설이 상설이고요.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함. 상설.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두루 인정되는 설, 통설, 상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둔 상설기관, 상설 할인점 할 때 상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새로 가로 12번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가로 12번은 상설에서 제일 끝에 가로로 가면 되고요. 예, 상세.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이제 상세가 되겠죠. 제가 요구하는 답은 상설이었습니다. 상세, 상설. 예, 맞습니다. 상설에는 이렇게 뜻이 많은 거죠. 자, 가로 12번. 숨이 끊어져 죽음. 자손이 다 죽어 대가 끊어짐. 이란 뜻도 있고요. 절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 다른 뜻은 사대부로서의 절개 또는 선비의 절개. 다 한문이 다른 거예요. 비스듬히 자름 또 이 말이고요. 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양하여 물리침도 이 말을 씁니다. 거부, 도리질, 거절. 그 다음에는 제가 요구하는 답은 같은 말이지만 이거고요.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 신사나 사신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인데요. 일 있고 우리 딸 안 들어왔네. 예, 사신. 사신, 여기 사신은 이제 보기에 신사나 사신, 예, 이렇게 보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과 같은 말을 얘기하겠죠. 예, 사로 시작하고요. 딜레이 때문에 아마 사절입니다. 사절. 예, 맞히셨는데요. 사신사절. 앞에 붙어보면 숨이 끊어졌다. 죽을 사자 하고 끊어질 절자를 쓰겠죠. 절개. 사절이죠. 여기 개자를 써서 사대부의 절개에서 사절. 비스듬히 자름. 사선과 같은 사자겠죠. 비스듬할 사. 요구나 사양하다. 사절. 그 다음에 나라를 대표한 사신을 사절이라고 합니다. 사절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세로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세로 5번은 가로 5번이군요. 가로 5번. 세로 5번은 없고요. 가로 5번. 예, 가로 5번. 열린산책님 1등이십니다. 혼자 하셔서 1등 하시는 거예요. 자, 가로 5번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글자고요. 중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 15세기 말 산피에트로 대성당 재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으로 발행하여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종교개혁의 실마리가 되었다.
책임이나 죄를 없애주는 조치나 이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우리는 흔히 까방권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죄를 면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벌을 조금 면해 줄 수는 있다 해서 면별부 아니면 대사부라고도 합니다. 마치셨고요. 면죄부입니다. 이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면죄부였습니다. 자, 잘 맞추셨고요. 세로 3번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고요. 여기 세로 3번, 가로 5번, 세로 10번에는 문제 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세로 3번은 뭐 한자 성어는 아니고요. 굉장히 쉬운 답입니다. 어부지리 찍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찍으실까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부지리가 딱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10번의 끝에 자도 맞춰야 되고 해서 어부지리가 아니고요. 손바닥을 펴서 부채 삼아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일. 어부지리 좋은 말인데 죄송합니다. 찍으셨는데 정답은 아니고요. 그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에 그건 나올 거고요. 손바닥을 펴서 부채 삼아 흔드는 짓. 그걸 뭐라 그러죠? 너무 쉬운 건데 말 같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자꾸 핀트가 나지? 예, 손부채질입니다. 손부채질. 손부채질입니다. 손부채질. 재밌는 말이죠? 손부채질이고요. 옐리꾸님 손부채질 이게 정말 이게 문제야. 이게 뭐 느낌표 2개 물음표 하나 쓰셨는데 어쩔 수 없는 게요. 여기 가로 2번하고 세로 10번 그리고 면죄부까지 다 이게 다 걸리는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4글자로 된 말은 사자성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럴 때 쓰려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엘리꾸님 막 웃으시는데 손부채질 사자성어죠. 자, 너무 어이없다고 하시지 말고요. 간혹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써서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질로 끝나는 3글자 말 가로 10번입니다. 네, 이것도 질은 한문이 아닙니다. 한자가 아닙니다. 알기 어려운 말이나 글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 순우리말이라는 얘기죠. 물건의 바탕에 글씨나 형상을 파는 일. 저도 어쩔 수 없이 못 맞춥니다. 이건 못 맞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게 많이 쓰는 말이죠.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 씹음. 소나 염소 따위가 소화하기 힘든 섬유소가 많은 그 식물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되새김, 반추하다 할 때 이 말을 쓰는데요. 무엇일까요?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 씹음. 옐리꾸님 새김질. 예, 새김질 맞추셨습니다. 새김질이었습니다. 이 문제 내는 과정이 세로 2번에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10번을 내고 질로 끝나는 말과 면죄부가 만나는 말을 찾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번, 17번, 20번, 21번 여기도 좀 그렇죠.
어쨌든 좋은 말을 기대하셨을 텐데 손부채질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면자하고 세자가 나와 있는 세로 2번을 한번 풀겠습니다. 세로 2번은요. 노트북에 자꾸 뭐가 뜨네요. 마음에 없는 말로 그럴듯하게 발라 맞춤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한자고요. 뒤에 두 글자는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와 한글이 합쳐진 말인데 마음에 없는 말로 그럴듯하게 발라 맞춤. 이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외면수세입니다. 외면수세. 잘 쓰는 말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 회칠한 무덤 이런 말이 있는데 화장빨이다. 그리고 경제용어로는 분식회계다 할 때 이런 외면수세라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검여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검주에 사는 노새, 당나귀의 제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하면 참 재밌는 말인데 이것도 거칠애뿐 실속이 없는 보잘것없는 솜씨를 말하고요. 부화방종, 허영심에 들떠 실속 없이 거칠애만 화려하다 라는 말도 외면수세와 같은 말이고 수식변폭, 중요하지 않은 거칠애에만 신경 쓴 말도 이런 뜻이겠죠. 잡예어, 진실이 없는 거칠애 말이라는 뜻이고요. 반대되는, 그럼 진정성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말이겠죠. 진정성이 있다라는 한자어로는 박이불문, 소박하여 꾸미지 않았다, 감추지 않았다, 액면 그대로다 라는 말이고요. 양고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진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긴다라는 말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학덕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꾸미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인데요. 진금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순금은 도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순금을 누가 도금하겠습니까마는 재주가 비상한 사람은 거칠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썼네요. 진금부도다. 그래서 새로 2번을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말, 세로 11번 해볼까요? 세로 11번. 제가 이 문제를 낼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그 당시도 굉장히 화제됐던 건데 못 찾아가지? 네, 세로 11번은 제가 힌트를 여기다 쓰질 않았거든요. 다만 이렇게만 문제를 드려볼까요? 맞추실 수 있는지. (1968년 12월 4일) 생이라고 제가 보기를 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낼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오늘도 뭐 늘 이 사람은 옐리꾸님 김장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인명입니다. 인명. 사람 이름. 옐리꾸님 웃기려고 쓴 거죠. 1968년 12월 4일이 김장철이다. 예, 12월 4일은 김장철이 맞습니다. 1968년 12월 5일에는 무슨 게 있었는지 모르죠. 옐리꾸님은. 레이맘님, 김어준 쓰셨네. 레이맘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68년 12월 4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다음날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 날입니다. 예, 정답은 우리 레이맘님이 맞추셨는데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었고요. 왜 이 문제를 냈느냐? 그 당시에 뭐 다 아시겠지만 유튜버 최인호라는 분께서 김어준은 최순실보다 나쁘다. 소위 김최나라는 책을 한창 쓰실 때예요. 그래서 김어준의 어떤 사적인 부분 뭐 이런 거를 그 세상에 드러냈던 그런 일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김어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문제에다 한번 내봤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 이 김어준을 버릴 수도 없어요. 김자하고 준자하고 그 사이에 들어간 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유치하지만 김어준 이 문제를 낸 것으로 하고 여기서 다른 문제 들어갑니다. 준자가 중간에 있는 가로 16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어렵다 그랬죠? 자, 가로 16번의 문제는 뭘까요? 자, 연인산책TV님 진짜요? 예, 진짜요. 김어준을 이렇게 내봤어요. 김어준에 대해서 그때 한참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 이슈가 좀 사고로 들어서 그리고 뭐 그때는 이거 가지고 뭐 얘기 좀 하고 토론도 하고 좀 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냈었고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준자가 중간에 있는 제가 문제가 여기 많으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 문제가 가로로 나갔네요. 자,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권리 행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날, 이 가로 16번의 문제입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이 문제를 내면서 이 말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말이 이 뜻이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권리 행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날, 뭐 주주를 선임하고 해임하고 뭐 이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다. 저도 생소했던 말인데 옐리꾸님 기준일 찍었죠? 기준일 예,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문제 내면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기준이 되는 날, 기준선, 뭐 기준일 뭐 많을 텐데 기준일이 이런 말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기준일이었습니다. 이거 찍었죠. 당연히 저도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푸는 사람 입장이었으면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디 문제 갈까요?
7번의 가로 두 글자 말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 7번의 가로 한번 가볼게요. 요즘 애들 사이에 주식이 유행 중. 주식보다 그거 아닐까요? 그거?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많이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긴 우리 딸도 주식 요즘 배운다고 하던데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려면 정확히 배워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연구나 조사에 필요한 것을 찾거나 받아서 얻음. 채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풀, 나무, 광석 따위를 찾아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냄. 오늘따라 됐다 애립다, 됐다 어렵다 그러셨는데 이게 기대하셨던 그 소위 한자 성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열린산책TV님 어렵다 그러면서 채취 맞춰주셨습니다. 채취, 옐리꾸님 채굴, 예, 채집, 채굴. 채굴은,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게 광석을 캐는 거는 채굴이죠. 굴이 캐다라니까. 채는 채소를 뜯다 할 때 채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굴보다는 더 큰 말이겠죠. 모든 걸 포함하는 채집, 채굴. 다 뭐 의미 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채취였습니다. 채취.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사자성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으로 시작하는 가로 3번 네 글자 문제입니다. 자, 레이맘님 무슨 말을 썼다가 지우셨는데 어쨌든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요. 현재 5명 시청 중인데 참 언제 한 50명만 돼도 재밌는 방송 될 것 같은데. 레이맘님 채집 늦으셨습니다. 채집은 보기에 나왔던 얘기고요. 정답은 채취였습니다. 채취. 자, 사귀면 손해가 되는 세 종류의 친구 라는 말입니다. 사귀면 손해가 되는, 짠, 제가 어제 머리 깎았어요. 손해가 되는 세 종류의 친구. 여기까지만 쓸게요. 어떤 친구를 사귀면 안 되냐 봤더니 아니한 길만 취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랍니다.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사귀지 말라고 하고요. 입에 발린 말뿐이고 성의가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전부터 사귀지 말아라, 손해가 난다. 그런 사람은. 열린산책TV님 손질사무 하셨는데요. 손실사무. 정답은 손자삼우입니다. 손실이 되죠. 이런 친구를 사귀면 자기 명예나 인격이나 뭐 재산 이런 것도 손해가 나겠죠. 손자삼우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손자사무의 반대말이 있겠죠. 이런 사람을 사귀면 이익이 된다. 에이맘님 손자사무하고 물음표 찍으셨는데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끼리인데. 익자삼우라는 말입니다. 손자사무와 익자사무가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귀와 이로운 세 종류의 벗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 친구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
열린산책님 딱 접니다. 열린산책님은 저에게 익자 사무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손자 사무의 반대말은 익자 사무다. 사귀어 이룬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세로 4번 우로 시작하고 절로 끝나는 네 글자 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찍을 수 있어요. 짠짠짠짠. 우로 시작해서 절로 끝나는 네 글자 말인데요. 우리 옐리꾸님 어디 가셨습니까? 찍어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그 친구 옆에 있다 그랬는데 친구랑 같이 한번 찍어보세요. 열린산책님 우여곡절. 네, 역시 어른들은 못 당해요. 우여곡절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옐리꾸 치킨 시켰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몇 명 안 된데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여곡절. 이리저리 구분. 원래의 뜻은 이리저리 굽어 있다.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아서 이렇게 삽니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자, 비슷한 말 유사어로 한번 볼까요? 다사다난.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다. 근데 다사다난만 쓰는데 다사다단, 다사다망 이란 말도 같이 씁니다.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다사다난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다 같은 말이고요. 소소곡절,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곡절이 많다. 여러 가지 까닭, 소소곡절이고요. 전후곡절이라는 말도 있네요. 일의 까닭이나 과정, 결과 따위에 앞뒤 자세한 사정이나 내용, 우여곡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유곡절이라는 말도 씁니다.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음. 열린산책님 치킨 소리에 정신이 혼미하시다고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밥을 언제 먹었는지 어제 새벽에 먹고 아침 새벽에 먹고 안 먹은 것 같은데. 자, 파란만장. 그러니까 우여곡절, 다사다난 다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이게 툭 튀나오면 어떡하지? 자, 파란만장. 파도에 물결치는 것이 만장의 길이나 됨. 같은 말이죠. 일의 진행에 변화가 심하다. 그리고 파란만장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세로 4번 풀어봤고요. 자, 사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말 세로 12번을 풀겠습니다. 네, 세로 12번. 보통 닭이 우는 때보다 조금 이른 사경쯤에 우는 닭.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라고 하는데요. 여긴 답이 다 나왔습니다. 사경쯤에 우는 닭이라고 해서 사경 씁니다. 예, 사경추라고 합니다. 여기에 니자를 붙여서 사경춘이라고도 하죠. 사경추, 사경춘이. 그러니까 정신없는 닭인 거예요. 보통 뭐 4시, 5시쯤 울어야 되는데 이놈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운다 이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죠. 사경추, 사경추니였습니다.
이게 안 맞나? 다음 문제 갈게요. 이게 움직였네요. 이번에는 추로 시작하는 두 글자만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빈튼한데 기타. 자, 18번. 이것도 찍어볼까요? 장혁, 오지호, 성동일, 열린선생님 추리라고 찍으셨는데 리자를 만약에 추리를 하면 이 세로 19번에 리사이틀 이런 것밖에 될 문제가 없어요. 예, 추노 맞추셨습니다. 추노, 장혁, 오지호, 성동일이 나왔던 10여 년 전에 나왔던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유튜브 보니까 야, 추노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나오면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텐데 라는 말이 있던데, 추노, 도망간 종을 잡아오던 일, 추노. 왜 그렇게 도망간 노비를 잡으려고 애를 썼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구면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망친 노비 30명을 고발하거나 잡아오면 그 사람의 노비 신분을 벗겨주는 거예요. 면천시켜주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보면 장혁이든 뭐 성동일이든 이 추노꾼들이 다 노비였거든요. 어떤 형태로 노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를 쓰고 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노비 30명을 잡아오면 그 자신의 신분 노비에서 면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추노였고요. 자, 여기 꼴이 약간 잘못됐는데,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러냐. 예, 이렇게 갑시다. 자, 이번에는 노로 시작하는 세 글자 말, 세로 19번 가겠습니다. 이야, 이게 문제가 많아서 그러는구나.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 이렇게 넘어갔네. 자, 마음속으로 애를 쓰고 생각이 많아 속이 탐. 일 끊는 치킨 먹다 손에 기름 묻혀 채팅 못함.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아, 연린선생님 재밌으신 분이네. 진짜 유머가 있고 이 분위기를 살려주시려고 그 마음 굉장히 소중합니다. 일리꾸님, 치킨 먹다 손에 기름 묻어 채팅 못함.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19번을 제가 화면 띄우기도 전에 노심초사 맞춰주셨습니다. 여유가 있으시고 위트도 있으시고 뵌 적 없고 음성도 들은 적 없지만 이렇게 사실 이 방장이 주인이 초라하면 초대한 손님들도 멋쩍고 그럴 텐데 혼자 꿋꿋이 지켜가는 그 모습이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에휴, 남들 많이 올 때 그때 오지 뭐 이게 혼자 이게 뭐야. 아우, 그 마음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허즈라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노심초사, 제가 이럴 텐데요. 마음속으로 애를 쓰고 생각이 많아 속이 탐. 노심초사였습니다. 노심초사를 제가 한문으로 올려드릴까요? 한문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칠판을 썼으면 좋겠는데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여기다가 미리 맞추셨기 때문에
노심초사를 뻘겋게 잘 보이시죠? 레이맘님 노심초사 맞추셨습니다. 현재 6명 시청 중입니다. 근데 6명 중에 2명은 아마 치킨 때문에 채팅 금지, 채팅을 못 하실 것 같고, 열린산책팀이 맞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막, 응? 제가 돈이 많으면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린산책님 분명히 사자성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조만간에 퍼즐 문제 이 책이 4권이 나옵니다. 출판대에서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주소 남기시면 그 전 4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 노심초사. 제가 요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말로는요. 고심참담. 몹시 마음을 태우며 애를 쓰면서 걱정을 함. 노심초사죠. 경경고침. 불안해하며 홀로 외로이 잠든다. 경경불매. 경경불매. 근심에 젖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수색만면.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얼굴에 보인다 라는 말이겠죠. 여좌침석, 여좌침전,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다. 비싼 말 많죠.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잊어버리지 못해서 노심초사하다. 뭐 전전긍긍,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 전전반측, 전전불매,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너무 많으니까요. 나중에 보시라고 천천히 올게요. 좌불안석, 좌립불안, 초심고려, 침식불안, 침식안, 식불감. 메이맘님 뭘요라고 물으셨는데 저한테 물으셨어요. 저도 서비스 기대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답을 좀 맞히셔야지. 맞힌 거에 대한 어쨌든 오늘은 열린산책님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고요. 노심초사 문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상설에 설로 시작하는 3글자 말 세로 9번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죠. 자, 이것도 찍어주세요. 눈 속에 핀 매화. 뭘까요? 설중매라는 일본 소설을 드라마, 영화한 것도 있었는데요. 레이맘님 모르시겠어요? 옐리쿠 설화수 화장품 아닙니까? 설화수? 눈 속에 핀 매화 설화수. 열린산책님 설중매 맞추셨습니다. 설화수 수. 설화수는 화장품 명아니에요? 설화수? 어쨌든 오답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채팅이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설중매, 눈 속에 핀 매와 설중매. 멋진 말이죠. 자, 15번 매로 끝나는 2글자 말인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자, 이 말은요, 설중매와 15번의 세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억지로 낸 말이에요. 낸 문제예요. 오, 이렇게 많이 가. 자, 뜻은 넘어지다라는 형용사인데 모두 다 고르고 가지런하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못 맞히실 거예요. 저도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고 나서 저도 이 말은 잊어버릴 겁니다. 일매지다라는 말에 일매였는데 모두 다 고르고 가지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세로 16번 아직 안 풀었는데 기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23번 문제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연결하다 보니 설중매와 이 일자가 되는 이게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일매라는 말이 있어서 문제로 그래도 낼 수 있었습니다. 잡설이었고요. 세로 15번 빨리 가겠습니다. 스크롤이 저기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 싫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얼굴을 공개하고 15번 문제를 찾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열린산책님은 일배는 싫어요. 저도 싫은데 일배가 아니고 일매지다. 일매 뭐 일매 자 일매였고요. 15번의 세로 문제는 한 번 웃음에 천금의 값이 있다.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 미인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히 미인의 웃음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일로 시작하는 말이고요. 한 번 웃음은 너무 쉬운 말이죠. 사실 답이 다 나온 건데 한 번 웃다. 일로 일로라는 말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어진다 라는 말에 한 번 웃음 일소 그 다음에 천금을 얻는다. 일소천금 다 나온 답이었죠. 일소천금이었고요. 여기서 천금이라는 말은 아주 많은 돈이나 비싼 값 그리고 아주 귀중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일소천금은 거꾸로 해서 천금일소라고 해도 열린산책님 맞히셨습니다. 천금일소 해도 맞는 말입니다. 한자 중에 이 사자성어 중에 천금이 들어가는 말을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 천금 한마디 한 글자의 값이 천금이나 된다. 아주 훌륭한 글씨나 문자를 말하고요. 이런 천금 한마디 말이 천금의 가치가 있다. 일자는 한 글자고 이번에는 한마디의 말 우리말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천금이었고요. 일락천금 한 번 승낙하면 그것이 천금과 같다. 한 번 약속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개포일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포라는 장군이 허락을 하면 모든 게 끝난다. 개포라는 분이 굉장히 신임을 얻었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개포가 허락해서 그래 그러면 다 됐어 통과 이런 말이고요. 일반천금 한 끼 식사에 천금 같은 은혜가 있다. 열린산책TV님 1억 천금 찍어주신 것 같은데 1억 천금 조금 있다가 나와요. 1억 천금 여기는 안 나. 여기는 제가 아는 1억 천금도 천금이 들은 것 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한다. 드는 말이었고 여기 답은 일소천금이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반 천금이에요. 한 끼 식사에 천금 같은 은혜가 있다. 바꿔서 말하면 채팅한 글에, 하나의 글에 구독자 한 분이 허즈라에게는 천금 같은 은혜이다. 바꾸면 뭐랄까요? 1. 챗 천금. 레이맘님, 그리고 딸 옐리꾸님, 특별히 열린산책님은 저에게 1챗, 19천금. 하나의 구독자는 저에게 천금과 같다 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일신천금, 몸 하나가 천금과 같다라는 말도 있고요. 천금지구, 똑같은 말입니다. 천금같이 소중하다, 몸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금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말 한번 갈까요? 23번인데요. 가로 23번. 이것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금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말 뭘까요? 찍어주세요. 제가 답은 아직 노출 안 시켰는데요. 열린산책님 한번 찍어주세요. 금으로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말. 금수강산 나왔고요. 자, 레이맘님. 금수강산 아닙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찍으라고 부탁드리니까 여러 답이 나오겠네요. 근데 그새 한 명 나가셔서 6분이네요. 금수강산,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말 금수강산이었는데 금광불괴, 어떠한 가해를 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 몸체, 금광불괴라고 하죠. 제가 원하는 답은 비단 위에 꽃을 다함 이었습니다.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을 첨가한다. 이 말은 여창잉 천금상화, 아름다운 노래에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합니다. 천금상화가 원래 말이었는데 이 말로 바뀐 거죠. 천금상화가 맞는데 이 말로 바뀌었습니다. 딜레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답이 올라오실 것 같아요. 이거 모르는 분은 없죠? 금상첨화였습니다. 금상첨화다. 예, 잘 맞추셨습니다. 원래 말은 천금상화라는 말이라는 거죠. 비슷한 말로는요, 기쁜 일이 겹치거나 연달아 일어난다. 쌍희인문, 희상가희 라는 말이 있고요. 기쁜 일이 겹치거나 잇따라 일어난다. 그 다음에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을 더한다. 호상가호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요, 안 좋은 것 위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옐리꾸님, 우리 열린산책님께서 금지치킨 하셨네요. 금자로 시작한 네 글자 말. 응? 아빠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치킨 먹고 치맥하고 있다고 금지치킨 사자성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안 좋은 것 위에 안 좋은 걸 더한다. 눈 위에 서리가 더한다. 설상가상. 아까 상설 이야기하면서 여기 서리상자, 눈설자를 하면 상설이죠. 그 다음에 눈이 왔는데 또 눈이 온다. 설상가설. 전호후랑. 앞문에 호랑이가 와서 막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왔다. 낭전호후 같은 말입니다. 전호후랑 낭전호후. 이게 금상첨화 반대말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로 16번 기로 시작하고 화로 끝나는 네 글자 말입니다. 기로 시작하고 금지치킨 아무리 생각해 죄송합니다. 금지치킨 금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 금지치킨 죄송합니다. 무슨 제가 한번 터지면 아무리 야 센스가 진짜 기와 센스가 보통이 아니신데 죄송합니다. 아우 문제 왜 제가 연희 선생님 혼자서 다 하시는데 연희 선생님 기분 좋아 기분 좋아도 아니고 좋아 기분이 조화롭다 오늘 기분이 묘하게 조화가 있는데 이런 말씀 사자서 뭐 신조 발표하셨습니다. 신조 기분 조화 야 보통 비트가 아니신데요. 보통 센스가 아니시고 자 각 민족이나 지역의 전통적이며 고유한 서민들의 문화 서민이나 평범한 사람 상민에 의하여 형성되는 기저적이고 계속적인 문화 기분 조화가 아니고요. 뭘까요? 제가 이걸 문제를 안 제가 웃다가 치맥 좋아요. 치맥 때문에 지금 제가 빵 터졌습니다. 각 민족의 그 바닥을 이루는 바닥 민심과 같은 그런 문화 바닥 민심이 있다면 바닥 문화가 있겠죠. 기저문화 예 기저문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른 답은 같은 말이에요. 기층 문화라고도 하죠. 이거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기층 기분 조화 새로운 사자성어도 발굴하시고 금지치킨 금지치맥 기층 문화였습니다. 각 민족이나 지역의 전통적인 고유한 서민 문화 귀족 문화는 아닙니다. 기층 문화 기저문화였습니다. 연인 선생님 너무 재밌으신데 이렇게 재밌으시. 근데 부산에 계신데 왜 대선 소주를 못 마셔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대선을 할 때 부산에 소주 이렇게 하셨는데 왜 못 마셔보셨지? 혹시 술을 못 하시는지. 자, 이번에는 층으로 끝나는 두 글자 말 뭐층입니다. 뭐층. 이건 다 문제가 안 좋네요. 제가 여기서 좀 센스 있는 사람이었다면 좀 위트 있고 이런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뭔 문제가 이래. 층을 이룸 또는 그 층 퇴적물이나 퇴적감이 쌓여 층을 이룸 똑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성층 층으로 끝난 말이 이렇게 없었나? 성층 지나가겠습니다. 자 22번 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직업이 아마 사라진 것 같은데 인쇄소에서 원고대로 활자를 뽑아 골라 뽑는 사람. 연희 선생님 술을 못 하시는군요. 그 좋은 술을 그러니 못 마셔보셨지. 아유, 안타깝습니다. 저는 술을 1일 1술 합니다. 인쇄소에서 원고대로 활자를 골라 뽑는 사람이라는 말로 지금은 없어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거의 저도 며칠 전에 인쇄소 갔다 왔는데 요즘은 다 UFC란다.
컴퓨터에서 다 빼가지고 하죠. UFC를 뭐로 추적을? 문선공입니다. 문선공. 그럴 문자고요. 선택하다. 그리고 공, 기사. 문자를 선택해서 뽑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문선공이었고요. 그러면 세로 1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는 이유는요. 이 문자가 문제 내리는 게 보기 싫을 것 같아서 한번 자 세로 17번 1로 시작하는 아까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힌트를 벌써 보셨을 텐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1로 시작하고 공이 세 번째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쉬운 말입니다. 기억난 척 해보셨다고요? 기억난 척 해봄. 레이맘님 찍으셨습니까? 예, 뭐 빨리 찍는 것도 능력이죠. 레이맘님 1등 공신. 특정한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운 사람. 1등 공신 맞습니다. 제 채널 퍼즐라저의 1등 공신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1등 공신이 한 명이 아니겠죠. 제 딸 옐리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등 공신으로 계속 남으실 열린산책님도 1등 공신이십니다. 어쨌든 계속 찾아와 주셨고 계속 홀로 찾아와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1등 공신이었습니다. 1등 공신은 다른 말로 으뜸공신이라고도 합니다. 으뜸공신이란 말은 근데 안 썼죠. 근데 알고 있으면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로 24번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68분 됐네요. 빨리 갑시다. 세로 가로 24번. 이것도 찍어 보실래요? 열린사택님 1등 공적. 요즘 1등 공적.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적, 공공의 적. 그런 표현으로 쓰셨을 것 같은데 홍남기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적, 공공의 적. 예, 1등 공신이 있으면 1등 공적도 있겠죠. 자, 24번, 가로 24번 문제를 노출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 묵은 것이 없어지고 그 대신 새 것이 생김. 물질 대사라고도 함. 같은 말로는 물질 교대, 비슷한 말로는 물질 교환이라는 말로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변화를 통틀어 이루는 말. 열린산책님, 우리 열린산책님께서 신진대사 맞춰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문제를 많이 맞추셔서 남들이 살 수 없는, 사기 힘든, 왜 몰라서 책이 곧 출간되는데 4권을 오늘의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품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묵은 것이 없어지고 그 대신 새 것이 생긴다. 물질대사, 신진대사였습니다. 자, 가로 21번 1등 공신의 등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입니다.
자, 문제가 나갑니다. 높이 뛰어오름. 용적이 같음. 용적률 있죠? 용적률. 그런 용적이 같음. 다른 뜻으로는 제가 원하는 답이 이거겠죠? 입신 출세를 위해 어려운 관문이나 시험을 비유하는 말이다. 입신 출세를 위한 어려운 관문이나 시험. 물고기가 중국 황하강의 상류를 올라갈 때 용문이라는 데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말에서 나온 말로 용문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승탁이라고도 한다. 인재를 뽑아서 씀. 비슷한 말로는 선발, 선출, 임용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용문, 승탁이라고도 하는 레이먼님, 등용, 열린산책님 또 위트 주셨습니다. 등문. 정답은 등용이었습니다. 등용. 등용 한자를 뭐 다 아시겠지만 한자를 한번 공개해 드릴까요? 제가 칠판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나마 조금 잘하는 게 글씨 쓰는 건데 등용이었습니다. 보이시죠? 등용. 네이맘님 정답. 이거는 열린산책님이 양보하신 건 분명합니다. 자, 문제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물 받고 싶은 분은 빨리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4번 경으로 끝나는 네 글자 말 할게요. 경으로 끝나는 네 글자 말. 예, 나왔네요. 관 따위의 바깥쪽에서 잰 지름 이라는 뜻입니다. 관은 여기서 관은 수도관처럼 원뿔 모양을 관이라고 하죠. 수도관이 네모나지도 않고 세모나지도 않습니다. 동그랗습니다. 이걸 관이라고 하죠. 그 관의 바깥 지름을 이 말을 쓰고요. 북쪽의 국경, 우리나라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땅을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바깥의 경치. 딜레이가 심해서 그런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분합니다. 아리까리 했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바깥의 경치.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말인데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위경이라는 말을 쓰고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씁니다. 성경, 정경에 딸린 말로 열린산책님 금방 맞추시네요. 외경입니다. 외경. 제가 쓰고자 했던 한자로 된 말은 이거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외경. 다 한문이 다 다른데 자, 외경. 외경. 예, 외경이었고요. 공경하면서 두려함이 외경입니다. 경외하고 글자를 도치했는데 인외, 존외라는 말로 외경, 두려운데 존경스럽다, 경외하다를 외경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외에 경전으로 여기는 걸 외경이라 그러고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외경을 답을 쓰고 자 14번 설중매. 설중매의 중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입니다. 가로 13번 빨리 맞춰주세요. 자, 나이를 많이 먹은
인기의 연한을 거듭함도 이 말을 쓰고요. 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아마 우리 열린산책님도 여기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청년은 아니실 것 같으니까. 중년 나왔습니다. 중년이었습니다. 요거 조금 안 맞네. 중년. 예, 저도 중년이고 우리 열린산책님도 중년. 다른 말로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나이를 많이 먹거나 임기를 계속 늘려가는 것, 이거를 중년이라고 한답니다. 중년 답을 쓰겠습니다. 중년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가로 6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가로 6번. 수로 끝나는 두 글자 말입니다. 그것도 쉬운 말이겠죠. 이 책 저 책에서 널리 찾음. 적은 수학 또는 얼마 안 되는 수입. 일 무슨 수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는 남자 무당을 말하죠. 재수 땡입니다. 이번에는 안 읽겠습니다. 적은 수학 또는 얼마 안 되는 수입. 박봉 뭐 비슷하죠. 이 책 저 책에서 널리 찾음. 이런 말은 많이 안 쓰는데 이것도 쓴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나 여러 곳에서 널리 받음. 근데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이 말이죠. 기쁘거나 찬성, 환영을 나타내거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침. 자, 열린산책님하고 레이맘님하고 맞수시네요. 맞수. 레이맘님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예, 박수였습니다. 박수. 박수도 이게 한자예요. 한자를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자더라고요. 박수, 손뼉치다 박수를 이렇게 쓰고요. 열린산책님, 재수는 없네요. 재수 하셨는데 재수는 없네요. 조금 늦으셨을 뿐이에요. 뭐 우리끼리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박수까지 진행해서 이제 29문제 중에 두 문제만 남았습니다. 두 문제 남았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세로 1번 상으로 끝나는 네 글자 말을 하겠습니다. 세로 1번. 자, 세로 1번 문제입니다. 봉건적인 제도나 사상을 없애고 근대적인 제도나 사상 따위를 받아들여 근대화를 꾀하려는 사상. 레이맘님 박수무당 알아요. 이게 역전압하고 같은 말이죠. 박수라고 하죠. 그냥 박수하면 남자 무당. 그러니까 무당. 열린산책TV님 실사구시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세로 1번. 여기 이게 표가 좀 이게 표가 지금 여기 세로 1번을 풀고 있습니다. 세로 1번. 상으로 끝나는 네 글자 말입니다. 물론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했겠죠. 그런 여기 뒤에 사상이 나와 있으니까 무슨 사상이겠죠. 답은 실용사상 나왔습니다. 실용사상.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실용사상.
근데 실용사상이란 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용주의라는 말 쓰는데 실용사상, 실용주의 뭐 예, 비싼 말입니다. 자, 실용사상까지 나왔고요. 얘가 왜 하나 없어져? 여기 사상은 맞고요. 레이맘님, 레이맘님, 보통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 보통 눈치가 아니신데, 749시 실용, 실용주의 다 나오니까 개화사상을 맞추셨습니다. 개화사상이죠, 개화사상. 우리나라의 김옥균, 이렇던 사람이 펼쳤던 개화사상, 개화사상이었습니다. 열린 선생님, 또 속 터지시겠습니다. 더 좋은 말은, 하긴 말에 더 좋고 나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더 실용적인 말을 해주셨는데, 답은 레이맘님께서 채 가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가로 1번 남았습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말일 것 같고요. 레이맘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고 열린 산책님은 연세가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대충 요거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가로 1번 개로 시작하고 외로 끝나는 네 글자 말입니다. 제가 문제를 아직 오픈 안 시켰는데 자, 레이맘님, 열린산책TV님 길가나 들 같은 곳에 저절로 생겨난 참외. 예, 이것도 재미난 말이라서 감히 가로 1번 문제에다가 제가 냈습니다. 저는 먹어봤고요. 여기 보기에는 일반 참외보다 작고 맛이 없어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엄두 안 남. 죄송합니다. 제가 진땀 빼게 하려고 일부러 그 사자성에 개로 시작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상상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먹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무밭에 가서 그 돌더미 속에 이게 났더라고요. 진짜 어린이 주먹만 했던데 노란 게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레이맘님 개똥참외 맞춰주셨습니다. 개똥참외였습니다. 우리 열린산책님께서는 설마 그런 문제가 나왔겠어?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고요. 6학년이다 보니 많이 들었어요. 6학년이세요? 6학년. 저보다 많으시네요. 저는 아직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개똥참외였고요. 다른 뜻으로는 호박잎을 썰어 넣은 가짜 담배를 개똥참외라고 한답니다. 찾아봤더니 서자가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을 개똥참외라고 한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들었는데 요즘 제가 가끔 빈센조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서자의 아들 정실의 아들이 굉장히 대비돼서 나오던데 서자면서도 그 서자의 첩이에요. 그러니 서자의 첩에서 낳은 아들은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까요? 그야말로 개똥 취급을 받았다는 말로 에휴 저 개똥참외 같은 놈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개똥참외였습니다. 개똥참외. 재밌는 말이라서
풀어봤고요. 여기 포인트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예. 열린산책님 감사하고요. 29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은 단연 저는 개똥참외라고 생각하고요. 손자 사무, 사귀면 손해가는 나는 세 가지 친구, 일소천금, 한 번 웃는 웃음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미인이나 미인의 웃음을 이야기했고요. 노심초사도 다뤘습니다. 생뚱맞게 뭐 외면수세 이런 말도 했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진행을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지나갔고요. 입자사무도 봤고요. 벌써 87분이 지났습니다. 열린산책님 좀 괜찮다 싶으면 서서히 좀 이렇게 약간의 홍보만 해주세요. 제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도와주셨고요. 그 열린산책님이나 그 제가 들어가는 그 채널에 그 큰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요즘 파란 장미가 아니고 제가 녹색 장미나 뭐 아니면 빨간 장미가 좀 제가 되어서 약간 제가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가 거기다 안 할 거고요. 청라TV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열린산책님 심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산책TV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많이 찾아가서 영상 보고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먹다가 미끄러워서 채팅 못한 예리꾸님, 그리고 우리 레이맘님 감사하고요. 6명 시청하셨지만 이게 영상으로 남으면 또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초라한데도 티내지 않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진심이라는 말일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문제, 퍼즐아재의 두 번째 문제 맞추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열린산책님 저녁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봬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이맘님 감사하고요. 무슨 채널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예리꾸님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고요. 우리 예리꾸님 이게 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열린산책님 감사합니다. 예, 자축의 박수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